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이금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해왔는데 그날 손주 현우 방에서 발견한 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현우가 급하게 나가면서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갔어요. 아, 그런데 그게 현우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휴대폰이었어요. 어떻게 현우 방에 있었는지 궁금했죠. 처음엔 그냥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그 미친년 때문에 스트레스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친년이라니요? 혹시나 해서 위쪽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 걸렸으면 좋겠어. 그럼 요양원 보낼 수 있는데 아빠는 정말 바보야. 엄마 말만 듣고 살잖아. 현우 학비 핑계로 엄마한테 돈 더 뜯어내야겠어. 손이 떨렸어요. 정말 떨렸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이게 제 며느리가 보내는 메시지란 말인가요? 더 위험한 건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친년 몸매 봐라. 이런 메시지와 함께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현우가 감기 걸려서 알아 누웠을 때 사진도 있더라고요. 연기 좀 봐라. 학교 안 가려고 꾀병 부리는 거야. 아이고 정말. 제가 정성스럽게 죽 끓여서 먹였던 그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정말 아팠거든요.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꾀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명훈이 제 아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남편 월급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 이제 용돈도 내가 관리할 거야.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 우리가 먼저야. 명훈이 어머니 생신 선물도 싸구려로 사자. 어차피 구별 못해. 제가 명훈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나요? 홀로 3남매를 키우며 대학까지 보냈어요. 명훈이가 제일 효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수진이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완전 고집불통이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악마야. 숨만 쉬어도 짜증나. 애들한테도 할머니 나쁘다고 세뇌시키고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현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현우가 돌아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아, 현우야. 엄마 휴대폰이 여기 있네. 현우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거.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어제도 아빠한테 할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요. 제가 반대했더니 엄마가 화내면서 할머니 편들지 말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 같은 순진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현우야, 엄마가 평소에 할머니 얘기 어떻게 해? 할머니, 말하기 싫어요. 괜찮다.
할머니한테 말해봐. 엄마가 할머니는 쓸모없는 사람이래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죄송해요, 할머니. 현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야, 엄마 휴대폰 못 봤니?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현우에게 건네줬습니다. 엄마 휴대폰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들어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혹시 제가 메시지를 봤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현우와 얘기하고 있었지. 현우야, 할머니한테 무슨 얘기했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현우가 움츠러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 정말? 할머니 말 너무 믿으면 안 돼. 할머니는 가끔 헷갈리시거든. 제가 헷갈린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수진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며느리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훈이는 아내 편을 들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와 현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뭔가 이상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수진이는 명훈이와 연애할 때부터 달랐어요. 다른 예비 며느리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계산적이었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꺼려 하는데 수진이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제가 김치를 담그면 요즘은 사 먹는 게 더 깨끗해요 라고 했고 제가 청소를 하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라면서 제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명훈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게 친절하게 굴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차갑게 대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현우가 2살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현우를 맡겨두고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현우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수진이가 전화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함부로 병원 가지 마세요. 제가 허락한 적 없어요.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과보하지 마세요. 애들은 원래 열 나는 거예요. 결국 명훈이가 퇴근해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수진이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친구 영숙이한테 들은 얘기였습니다. 영숙이가 어느 날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금자야, 너희 며느리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돈을? 얼마를? 500만 원이야. 시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다면서. 제가 언제 수술을 받는다고 했나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이름을 빌려서 사기를 치려 했던 거예요. 영수가 나는 수술 받을 일 없어.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야. 정말? 그럼 이 돈은 뭐 하려고? 나중에 알아보니 수진이가 친구들 모임에서 명품 가방을 사려고 돈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제 명의로 돈을 빌리려 했던 겁니다. 그때 영숙이에게 단단히 부탁했어요. 영숙아, 이 얘기는 명훈이한테 하지 마. 가정이 깨질 수 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명훈이한테 말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현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사온 건 먹으면 안 돼. 할머니는 깨끗하지 않거든. 왜요, 엄마?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 상한 음식도 구별 못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 요리해왔고 상한 음식 구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지 않습니다. 더 심한 건 제 방을 뒤지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제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말이죠. 수진아, 내 방에 들어왔니? 네? 왜요? 안 들어갔는데요. 서랍이 열려 있네.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뭘 말해도 제가 잘못 기억한다고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현우한테 물어보니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간 적 있니?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 돈 어디 숨겨뒀는지 찾아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할머니는 돈을 이상한데 숨겨둔다고 했어요. 찾으면 용돈 주겠다고. 현우 같은 순진한 아이를 이용해서 제 방을 뒤지게 하다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명훈이 생일 때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고기도 구워놨는데 수진이가 명훈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밖에서 먹자. 어머니가 만든 건 짜고 기름져. 괜찮아, 엄마가 해주신 건데. 아니야. 요즘 어머니 요리 맛이 이상해. 나이 드시니까 입맛이 변하신 것 같아. 결국 그날도 밖에서 식사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버려졌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점점 집에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어머니는 요즘 사정을 모르시니까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특히 현우 교육 문제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어머니, 현우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현우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어도 현우는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현우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뭘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진이가 현우에게 하는 말을 몰래 들었어요. 현우야, 할머니 말은 듣지 마.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세상 몰라. 하지만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공부는 엄마 말만 들어. 할머니는 잔소리만 하잖아. 제가 잔소리를 한다고요? 손주 교육에 관심 갖는 게 잔소리인가요?
이런 상황들이 몇 년간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갔습니다. 명훈이도 아내 편만 들었고 현우도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런데 어제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을 보니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매일 오전 10시쯤 수진이는 아침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 수다 떠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했어. 정말 미치겠다. 맞아,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 남편 설득하는 게 문제야. 돈? 걱정 마.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안다고요? 언제 알아냈을까요?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수진이가 언제,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다이어리에 시간과 내용을 적어뒀죠. 오전 10시 15분 친구와 통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 방법 상의. 오후 2시 30분 현우에게 할머니 말 듣지 말라고 지시. 저녁 7시 명훈이에게 어머니가 건강 나빠졌다고 거짓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치밀하게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건강하다고 나왔는데 수진이가 명훈이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검진 결과 안 좋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해. 정말? 엄마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던데. 어머니가 자존심 때문에 숨기는 거 아닐까?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제가 언제 깜빡한다고 했나요? 저는 명훈이한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명훈아, 엄마가 언제 치매 검사를 받았니? 엄마, 수진이가 병원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내가 직접 의사한테 물어볼게. 같이 가자. 괜찮아요, 어머니. 수진이가 확인해 봤으니까. 명훈이가 제 말보다 수진이 말을 더 믿는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영숙이에게 부탁해서 작은 녹음기를 구했어요. 금자야, 이게 뭐 하려고? 영수가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지만 꼭 필요해. 그래, 조심해서 써. 처음에는 녹음기 사용법을 익히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우가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이 버튼 누르면 녹음되고 이 버튼 누르면 들을 수 있어요. 고마워, 현우야. 할머니가 뭐 하는 건지 물어보지 마. 네, 할머니. 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힘들 텐데도 저를 도와줬습니다. 본격적인 감시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전화할 때마다 문 뒤에서 녹음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에서 나온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우리 시어머니 진짜 문제야.
현우한테도 이상한 말 하고. 뭔 말? 엄마 나쁘다고,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애한테까지 이간질하고 있어. 제가 언제 현우한테 그런 말을 했나요? 오히려 수진이가 현우한테 제 흉을 봤는데도 말이에요. 그럼 어쩔 거야? 남편 설득해서 요양원 보낼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이라니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녹음은 더 심했어요. 시어머니가 현우 앞에서 나 욕하더라. 뭐라고? 며느리 가르치지도 못했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현우 앞에서 수진이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우가 혼란스러워할까 봐 참고 있었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 빨리 해결해야겠네. 어떻게? 시어머니가 정신병 있다고 하면 되잖아. 요즘 깜빡거리고 이상한 말도 하고. 제가 정신병이 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세 번째 녹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현우한테도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말하라고 했어. 현우가 말 들어? 처음엔 싫어했는데 계속 말하니까 이제는 할머니 피하더라.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가 저를 피하는 이유가 수진이 때문이었다니요. 그럼 이제 남편만 설득하면 되네. 응. 남편은 바보라서 쉬워. 며칠만 더 연기하면 돼. 명훈이를 바보라고 하다니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녹음들을 며칠 동안 모았어요. 매일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시장에 간 사이에 수진이가 제 방을 뒤지는 모습을 현우가 목격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뭔가 찾고 있었어요. 뭘 찾더? 서랍이랑 옷장을 다 뒤지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서 찾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제 서랍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통장이 있던 자리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제 정말 위험하구나. 저는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을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영숙이 집에 맡겨뒀어요. 며칠 후에는 수진이가 현우에게 하는 말을 직접 녹음할 수 있었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또 이상한 말 하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해. 무슨 이상한 말이요? 할머니가 요즘 헷갈리시거든. 없는 얘기를 있다고 하고 사람 이름도 잘못 부르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하나도 사실이 아닌 얘기였어요. 그리고 현우야, 할머니 말 너무 믿지 마.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착각을 자주 해. 현우가 저를 의심하도록 계속 세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감시하면서 저는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가족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집에서 내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공개할 결심을 한 날이에요. 하지만 수진이가 먼저 저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날은 명훈이 형제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명훈이 형 내외와 동생 내외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항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수진이가 일부러 제 앞에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희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명훈이 형수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요즘 깜빡거리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는 정정하셔. 명훈이 형이 말했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님은 잘 모르시죠? 저는 매일 모시고 사는데 정말 심각해요. 어제도 현우한테 이상한 말하고. 무슨 이상한 말? 현우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현우를 괴롭힌다고.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뒤바뀐 얘기였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오히려 수진이가 현우에게 제 흉을 보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명훈이가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명훈아,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수진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나쁘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저를 미워하세요. 명훈이 형수가 수진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는데요. 왜 며느리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그게 아니야. 수진이가 평소에. 어머니, 수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저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도둑 취급하고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수진아, 내가 거짓말을 했잖니. 영숙이한테 내 수술비 명목으로 돈 빌리려 한 것도. 뭐라고요? 수진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예상 못한 얘기였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영숙이가 직접 나한테 말했어. 내가 내 수술비 핑계로 500만 원 빌리려 했다고. 온 가족이 숨을 죽였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내가 언제 수술 받는다고 했니? 내가 거짓말한 거 맞잖아.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깜빡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훈이 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형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방에서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온 가족이 궁금해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수진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또 그 미친년 때문에 스트레스야?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제 전화를 녹음해요? 더 들어봐요. 계속해서 수진이가 저를 모욕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 걸렸으면 좋겠어. 빨리 요양원 보내야겠어. 시어머니가 정신병 있다고 하면 되잖아. 명훈이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는걸. 명훈이 형도 화가 났어요. 수진아,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형님,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하소연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머니를 미친년이라고? 수진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수진이가 현우를 보더니 갑자기 돌변했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혀.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수진아. 명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 어머니가 저를 몰래 녹음까지 하면서 괴롭히는데 내가 먼저 엄마를 모욕했잖아. 저는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저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가정부예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셨는데 이런 취급 받을 거면 차라리 이혼할래요. 수진아, 진정해. 명훈이가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혼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너도 엄마를 그렇게 불렀잖아.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온 가족 앞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가져요. 그때 제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손주까지 이용해서 나를 고립시키고. 뭐라고요? 현우한테 할머니 말 듣지 말라고 한 것도 다 들었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다고. 수진이가 완전히 발끈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치셨어요. 저는 현우 교육을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교육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할머니가 현우한테 이상한 말 하니까요. 내가 언제 이상한 말을 했는데?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와 수진이의 싸움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일 당장 이사 나갈 거예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명훈이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고 현우는 울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원하던 상황이긴 했지만 가족이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수진이와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방에 들어간 후 거실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현우만 작은 소리로 훌쩍거리고 있었죠. 명훈이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다예요? 형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준비해둔 다른 녹음들도 들려줬습니다. 수진이가 명훈이를 바보라고 한 것, 현우를 이용해서 제 방을 뒤지게 한 것,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것까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족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 명훈이 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원래부터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명훈이는 계속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그런 말 했어요? 현우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복잡한 얘기니까. 저도 알 권리 있어요. 제 얘기도 나왔잖아요. 현우가 의외로 당당했어요. 이제 20살이니까 알만한 나이죠. 할머니, 엄마가 정말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 말 듣지 말라고 한 것도 맞아요. 할머니는 요즘 세상 모른다고. 현우도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나가는 거야? 명훈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더 못 살겠어요. 수진아,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뭘 얘기해요? 어머니가 저를 도둑놈 취급하는데 수진이가 여전히 피해자인 척했어요. 너도 엄마를 모욕했잖아.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고 어머니는 온 가족 앞에서 저를 망신 줬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도 말이에요. 수진아, 우선 오늘은 진정하고. 안 돼요. 저는 친정 가서 생각해 볼 거예요. 수진이가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현우야, 엄마 따라갈래?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있을래요.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엄마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할머니한테 화낼 이유가 있었어요? 현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의젓했어요. 현우야, 어른들 사정은 복잡해. 복잡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한 거죠. 수진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좋아, 다들 내 편이 아니네. 알겠어. 그리고는 정말 나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고요.
명훈이가 따라 나갔지만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난 후였습니다. 에휴, 이게 뭔 일이야. 명훈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명훈아, 괜찮을 거야. 괜찮기는요, 어머니. 수진이가 화가 많이 났는데 화낼 일이 아니야. 수진이가 잘못한 거지. 명훈이 형이 말했습니다. 명훈아, 어머니 말이 맞아. 수진이가 너무 심했어.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어머니를 미친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그제야 명훈이가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현우가 저에게 와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만 믿고 할머니 의심했어요. 괜찮다, 현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저한테 좋은 말만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현우야, 이제부터는 할머니 말 믿어줄 거지? 네, 할머니.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 편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손주라도 제 편이 되어주니까요. 명훈이는 며칠 동안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나간 상황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사과하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사과해야 하니? 수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명훈아, 아직도 수진이 편이니? 그게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건 좋지 않잖아요. 명훈이는 여전히 우유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명훈아, 수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가 먼저 사과하고 약속해야 해. 다시는 나를 모욕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수진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친정어머니가 중재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먼저 사과했어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저를 너무 미워하셨잖아요.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먼저 나를 미워했잖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인정 못할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지. 둘 사이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됐어요. 친정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제대로 사과해. 엄마, 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날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끝났어요. 수진이는 며칠 더 친정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명훈아, 수진이가 진짜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왜? 현우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하지만 현우는 오히려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와야 해요. 현우도 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집안은 점점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수진이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친절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친정에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명훈이가 기뻐했어요. 수진아, 정말 반성한 거야? 네, 여보. 어머니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었거든요. 수진아, 진심이니?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정말 모범 며느리처럼 굴었어요. 제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현우한테도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명훈이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많이 달라졌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제 예상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진이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수진이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계획대로 하고 있어. 뭔 계획? 시어머니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나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더 연기하면 돼. 시어머니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증명할 거야.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하게 만들 거야. 그럼 남편이랑 현우가 직접 보게 되잖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조심스럽게 할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했어요. 수진이가 어떤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며칠 후 수진이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가 평소보다 많은 약을 가져왔어요. 이게 다 내 약이야? 네, 의사가 추가로 처방해줬대요. 이상했어요.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언제 처방받았다는 걸까요? 수진아, 나는 병원 안 갔는데? 어머니, 지난주에 가셨잖아요. 깜빡하셨나? 또 제가 깜빡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나는 안 갔어. 어머니, 저랑 같이 갔잖아요. 현우도 기억해요. 현우에게 물어봤지만 현우도 모른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는 몰라요. 그럼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네. 어머니, 왜 자꾸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수진이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명훈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가 병원 간 걸 기억 못 하세요. 정말요, 어머니? 명훈아, 엄마는 병원 안 갔어. 어머니, 수진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명훈이도 수진이 편을 들었어요. 저는 함정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였어요. 다음 날에는 더 교묘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지갑 어디 뒀는지 기억나세요? 내 지갑 서랍에 있을 텐데. 없어요. 어디 두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 지갑이 정말 없었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말이죠. 어디 갔을까? 저는 집 안을 뒤져봤지만 지갑이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밖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밖에? 나는 어제 집에만 있었는데. 그럼 집 안 어딘가에 있겠네요. 수진이가 도와준다며 같이 찾아줬어요. 하지만 계속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갑이 냉장고 안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여기 있네요. 냉장고에? 내가 왜 냉장고에 넣었을까?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요. 명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갑을 냉장고에 넣다니 저도 이상했어요. 정말로 제가 넣었을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일부러 넣어둔 걸까요?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무슨 검사? 치매 검사요. 요즘 이상한 행동이 많아요.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쩡해. 어머니, 지갑을 냉장고에 넣는 게 멀쩡한 거예요? 명훈이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가스 끄셨어요? 가스? 나는 요리 안 했는데.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정말이었어요.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만진 적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가스를 켰지?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가스 폭발할 뻔했어요. 수진이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어머니, 제가 왜 가스를 켜요?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죠.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명훈이와 수진이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그러게. 지갑도 냉장고에 넣고 가스도 켜놓고 병원에 모셔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내일 예약 잡을게. 수진이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뭔가 조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려고요. 새벽 2시쯤 수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가스레인지 쪽으로 갔습니다. 역시 나였어요. 수진이가 일부러 가스를 켜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가스가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 또 가스 켜놓으셨네요. 내가 켠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켰어요? 저희는 다 잠들어 있었는데. 수진이가 켰어. 어머니,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수진이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뭐예요? 어젯밤에 내가 가스 켜는 거 찍었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가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명훈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뭔 오해야? 내가 가스 켜는 게 보이는데. 저는 그냥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려고. 새벽 2시에 명훈이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왜 끄지 않고 그냥 뒀어?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수진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여보, 저는 정말, 수진아,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구나. 명훈이가 진실을 깨달았어요. 지갑을 냉장고에 넣은 것도 내가 한 거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계획한 거였구나. 수진이의 함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결정적인 증거만 안겨줬어요. 동영상 증거가 나온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훈이는 수진이를 완전히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도대체 뭐가 목적이었어? 명훈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뭐야?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 맞지? 수진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수진이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때가 왔다고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진이가 제 명의로 돈을 빌리려 했던 일의 증거였어요. 영숙이가 받았던 전화 녹음을 구해뒀거든요. 수진이가 제 수술비 명목으로 친구들한테 돈 빌리려 했어요. 녹음을 틀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영숙 언니, 우리 시어머니 수술비가 급해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명훈이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아, 이것도 설명해봐. 그건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수술 받을 일이 없었어. 두 번째는 수진이가 현우를 이용해서 제 방을 뒤진 일이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뭘 찾으라고 했다고 했지?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돈 숨긴 곳 찾으면 용돈 주겠다고 했어요. 현우가 증언했습니다. 수진아, 이것도 맞아? 명훈이가 점점 화가 났어요. 여보, 그건 현우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가 아니야, 엄마. 제가 직접 들었어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수진이가 현우에게 저를 무시하라고 세뇌한 증거들이었죠. 수진이가 현우한테 할머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현우의 증언에 명훈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여보,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니한테? 네 번째는 수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계획의 증거였어요.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저를 요양원 보낼 방법을 상의했어요. 관련 녹음들을 모두 들려줬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남편 설득이 문제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되잖아. 명훈이가 완전히 분노했어요.
수진아, 정말 이런 계획을 세웠어? 여보, 저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하소연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섯 번째는 수진이가 제 돈을 노린 증거였어요. 수진이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현우가 봤어요. 수진이가 제가 통장 넣는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정말이야, 현우? 네, 아빠. 엄마가 할머니 몰래 서랍 뒤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여섯 번째는 수진이가 명훈이를 속인 증거들이었어요. 수진이가 명훈이한테 거짓말한 것들도 많아요. 무슨 거짓말? 제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해서 말했어요. 치매 의심된다고. 정말?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명훈이가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제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것도 거짓말이었구나. 수진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수진이가 여러분한테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저는 수진이가 가족들한테 저에 대해 한 말들과 실제 사실들을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수진이 말, 어머니가 현우한테 이상한 말 한다. 사실 수진이가 현우한테 할머니 무시하라고 했다. 수진이 말, 어머니가 깜빡거린다. 사실 수진이가 일부러 상황을 조작했다. 수진이 말,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 사실 수진이가 저를 미친년이라고 불렀다. 모든 증거가 나오자 수진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만해? 내가 한 짓들을 다 공개하는 거야.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다는 거야?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명훈이가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보, 저를 이해해줘요. 뭘 이해해? 내 어머니를 속이고 내 아들을 이용하고 나까지 속였는데? 현우도 엄마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현우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요? 현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명훈이가 최종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수진이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폭로된 후 수진이는 며칠 동안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일주일 후 수진이와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저희 이혼하자. 수진이가 갑자기 명훈이에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이혼? 네. 어차피 어머니가 저를 용서할 생각도 없고 여보도 저를 믿지 않잖아요. 명훈이가 당황했어요. 수진아, 갑자기 이혼이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현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현우는 제 아들이에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죠. 수진아, 그건 안 돼. 명훈이가 반대했습니다. 왜 안 돼요? 법적으로 엄마가 우선권 있어요. 수진이가 미리 알아본 것 같았어요. 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명훈이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살고 싶어요.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현우야, 엄마 떠나면 후회할 거야. 수진이가 현우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누가 너 챙겨줄 건데?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할머니는 늙으셔서 오래 못 계실 거야. 정말 악독한 말이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사실이잖아.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현우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현우가 싫다는데 어떡해? 현우는 아직 어려서 판단력이 부족해요. 현우가 화가 났어요. 엄마, 저 20살이에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20살이 뭐야? 아직 애기야. 수진이가 현우를 무시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애기 취급하면서 할머니한테는 어른 대우하라고 했잖아요. 현우가 따져 물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엄마가 이중적인 거잖아요. 수진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현우야, 엄마 따라오면 새 아빠 만들어 줄게. 싫어요. 새 아빠가 부자예요. 용돈도 많이 줄 거야. 현우를 돈으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 할머니랑 아빠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엄마는 가족이 아니고? 현우가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니까요. 엄마도 가족이지만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함께 살아야 해요. 절대 안 해. 저는 어머니한테 사과할 일 없어요. 수진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현우야, 사실 할머니가 치매 맞아. 엄마, 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할머니가 병원에서 숨기고 있는 거야. 엄마가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 아니야. 정말로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 계속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할머니 봐봐. 요즘 얼마나 이상해? 할머니는 정상이에요. 현우야, 넌 너무 순진해. 할머니가 연기하는 거야. 엄마가 더 연기 잘하잖아요. 현우가 똑 부러지게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무슨 법적으로? 명훈이가 물었어요. 이혼하면서 현우 양육권 가져올 거예요. 법원에서 현우 의견도 들을 거야.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니까. 수진이가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또 뭐야? 위자료 받을 거예요. 위자료? 어머니 때문에 정신적 피해 받았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5년 동안 저를 괴롭혔잖아요. 괴롭힌 건 내가 나를 괴롭혔지. 증거 있어요? 수진이가 따져 물었어요. 녹음한 것들 다 있잖아. 그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고 어머니가 저를 실제로 괴롭힌 건 다른 문제예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다는 거야? 매일 잔소리하고 제 요리 트집 잡고 현우 교육에 간섭하고 그게 괴롭힌 거라고? 당연하죠. 며느리 인격 무시한 거예요. 수진이가 완전히 뒤바뀐 논리를 펼쳤어요. 수진아, 그건 너무하잖아. 명훈이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피해자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엄마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면서?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실수한 거고. 수진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정말로 법정에서 만나요. 수진아, 진정해.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 명훈이가 말렸지만 수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뭔 할 말?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현우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넌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면 돼. 당연히 진실만 말할 거예요, 할머니. 현우가 제 편이라는 걸 확인하니 수진이가 더 화가 났어요. 현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뭘 후회해요? 엄마 없으면 외로울 거야. 할머니가 계신데 왜 외로워요? 할머니는 언젠가 돌아가실 거잖아.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사실이잖아. 현실을 받아들여.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수진아, 현우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머니, 언제까지 현실 부정할 거예요? 현실 부정? 내가 뭘 부정한다는 거야? 어머니, 나이랑 건강 상태요. 나는 건강해. 지금은 건강해도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수진이가 계속 저를 자극했어요. 그럼 내가 현우 키우면 영원히 건강할 거라는 거야? 저는 어머니보다 30살 어려요. 나이가 전부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지.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저도 현우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할머니 나쁘다고 세뇌했잖아. 수진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잠시 침묵했어요. 어쨌든 결정했어요. 이혼하고 현우 데려갈 거예요. 수진이의 막장 반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현우를 지켜야 했거든요. 수진이가 이혼과 양육권을 들고 나온 후 저희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됐습니다.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 변호사 박철수입니다. 중년 남성 변호사였어요. 수진이 편을 완전히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문제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명훈이가
마지막으로 말렸어요. 네, 결심했어요.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양육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유리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20살이면 본인 의사가 중요하죠. 현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살고 싶어요. 현우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할머니를 미친년이라고 불렀고 저한테 할머니 말 듣지 말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증거도 있어요. 현우가 제가 녹음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녹음을 들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좀 심각하네요. 변호사님, 그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수진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현우가 말했어요. 정말 엄마와 살기 싫은가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함께 살면 괜찮아요. 김수진 씨, 사과할 의향은 있나요? 변호사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수진이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잘못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괴롭혔어요. 어떻게요? 매일 잔소리하고 제 요리 트집 잡고 현우 교육에 간섭했어요.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사실인가요?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관심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현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수진이한테도 음식 짜지 않게 하라고. 그게 괴롭힘인가요? 변호사가 수진이에게 되물었어요. 저한테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미친년이라고 부른 건가요? 수진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님, 사실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조작, 지갑 숨기기, 거짓 병원 처방전 등등. 정말입니까? 변호사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증거 영상도 있어요. 현우가 가스레인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변호사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김수진 씨, 이것도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저는 수진이가 말을 더 드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왜요? 어머니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화해를 권합니다. 화해요?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거부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네, 끝까지 해보겠어요.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사람은 너야, 수진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한 짓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뭘 안다는 거예요? 영숙이한테 사기치려 한 것, 현우 이용해서 내 방 뒤진 것, 명훈이한테 거짓말한 것들. 증거 있어요? 다 있어.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영숙이 증언서, 현우 증언, 녹음 파일들, 동영상까지. 변호사가 증거들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변호사님, 그래도 제가 이길 수 있죠? 수진이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고소요? 사기 미수, 노인학대, 정신적 괴롭힘 등등.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때 현우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엄마가 무서워요. 왜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저한테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 안 해.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는 할머니한테도 처음엔 착했어요. 현우의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불안해하네요. 당연하죠. 거짓말쟁이, 엄마와 살고 싶겠어요? 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수진이가 거짓말쟁이 맞지 않아?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김수진 씨, 정말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사과하세요. 절대 안 해요. 수진이가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수진이의 고집이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좋아, 수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볼 때가 왔어요. 소송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수진이가 제기한 양육권 소송은 완전히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수진이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판사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계획적인 노인 학대는 처음 봅니다. 명훈이가 법원에서 돌아와서 말해줬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반응했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과연 일주일 후 수진이가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랑 만날래? 수진이가 현우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엄마, 왜요? 엄마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싶어. 현우가 저에게 와서 상의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현우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네, 할머니. 현우가 수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1시간 만에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상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떻게? 계속 웃으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할머니가 죽으면 재산 다 자기 거라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 그리고 저한테 할머니 음식에 이상한 걸 넣으라고 했어요. 뭐라고? 수면제요. 할머니가 잠들면 어디론가 데려가겠다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현우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자. 네, 할머니. 저희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어요. 이건 살인 미수로 봐야겠네요. 수진이를 잡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현우 학생이 증인이니까. 다음 날 수진이가 체포됐습니다. 현우를 협박하고 저를 해하려 했다는 혐의였어요. 명훈이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현우가 직접 들었잖아. 믿을 수 없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이제야 수진이 진짜 모습을 안 거야. 현우도 엄마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현우야,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그럼 엄마의 사랑도 가짜였어요? 그건 아닐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아.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수진이가 저를 해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이상한 약들이 발견됐어요. 명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리고 독성이 있는 약들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가 정말 나를 죽이려 했구나. 경찰에서는 계획적 살인 미수라고 봐요.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돼?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것 같아요. 한편 현우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평화롭네요. 그래, 현우야.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아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명우리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해? 수진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괜찮다, 명훈아. 너도 속은 거야.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만 듣겠어요. 명훈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금자야,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영숙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그런데 넌 어떻게 알았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너무 계산적이었거든. 역시 내가 똑똑해. 동네 사람들도 저를 대단하다고 했어요. 금자씨가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상대하셨어요? 참고 증거를 모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 달 후 수진이의 재판이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본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판사가 준엄하게 말했어요. 노인학대, 사기미수, 살인미수, 이 모든 제목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합니다. 수진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현우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현우야.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엄마한테 속아서 할머니를 의심했는데도. 현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너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지. 그날 저녁, 저희 세 가족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를 했어요. 명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요. 어머니 없었으면 우리 모두 수진이한테 속았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현우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현우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할머니는 그냥 현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수진이 사건의 여파는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현우가 가끔 악몽을 꿨어요. 할머니, 또 엄마 꿈 꿨어요. 무슨 꿈?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고 하는 꿈이요. 현우야, 이제 엄마는 감옥에 있어. 우리한테 올 수 없어. 알아요. 그런데 자꾸 무서워해요. 저는 현우를 상담센터에 데려갔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현우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상담받으면 좋아질 거예요. 명훈이도 상처가 깊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명훈아, 수진이가 너무 교묘했어. 내 탓이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더 들을 걸 그랬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저 역시 쉽지 않았어요. 5년 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했어요. 괜찮다, 현우야. 할머니는 강해.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다시 돌아와서 복수할까 봐요. 그래서 명훈이에게 부탁했어요. 명훈아, 현우랑 같이 잠깐 내 방에서 자면 안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 한 달 동안 저희는 같은 방에서 잤어요. 서로를 지켜주면서요. 점점 일상이 안정됐어요. 현우가 대학교에 복학했고 명훈이는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저는 다시 시장도 가고 요리도 했습니다.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현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현우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앞으로 계속 해주세요. 그럼 현우가 결혼할 때까지. 할머니,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손주였어요. 3개월 후 수진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드디어 사과 편지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괴롭히고 현우를 이용하고 명훈이를 속였어요. 감옥에 와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용서할 거예요? 현우야,
용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야.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믿지는 않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명훈이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수진이와는 완전히 끝이에요.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명훈이는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았고, 현우는 더 성숙해졌고, 저는 더 강해졌어요. 할머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현우가 그런 걸 깨달았구나. 네,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됐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현우는 수진이에게 잘못 자라났을 거고 명훈이는 계속 속았을 거고 저는 요양원에 가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싸운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역시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수진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혔어요. 수진이가 없는 질서 말입니다.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는 수진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현우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예전에 수진이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야, 잘 잤니? 네, 할머니. 요즘은 악몽도 안 꿔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상담 치료를 받은 덕분에 현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명훈이도 변했어요.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현우 대학 등록금 입금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어머니가 현우 교육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할게요. 명훈아, 괜찮니? 네, 이제 아들로서 제대로 할 거예요. 명훈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수진이한테 휘둘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게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집안의 중심이 됐다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현우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할머니가 만드신 건 다 좋아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수진이가 있을 때처럼 긴장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명훈이도 저에게 모든 걸 상의했어요. 어머니, 현우 휴대폰 바꿔주려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현우한테 물어봐라. 요즘 애들이 더 잘 알지. 네, 그렇게 할게요. 예전 같으면 수진이가 모든 걸 결정했을 텐데 이제는 저와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났거든요. 할머니, 가끔 엄마 생각 안 나요? 현우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그럼 나기도 하지. 아무리 그래도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도 그래요. 미워하지만 그리워요. 현우야,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가 돌아올 가능성은 없죠? 없어. 수진이는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프기도 했어요. 명훈이는 더 복잡해 했어요. 어머니, 제가 수진이랑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지. 그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아? 그래도 현우 엄마인데, 현우도 수진이와 살기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명훈이는 여전히 마음이 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더 신뢰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우 교육이었어요. 현우야, 대학 생활 어때? 좋아요, 할머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 어떤 친구들? 착한 친구들이요.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집에 데려와라. 현우가 자신감을 찾은 게 가장 기뻤어요. 어느 날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제 여자친구 지수예요.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현우가 할머니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 현우가 뭐라고 하더? 할머니가 정말 지혜롭고 강하시다고요. 존경한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현우가 저를 자랑스러워 한다니요. 지수야, 우리 현우 잘 부탁해. 네, 할머니. 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수는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수와 함께 요리하면서 저는 며느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어요. 성격이 가장 중요해.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성격이 나쁘면 안 돼. 수진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한편 수진이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렸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감옥에서 편지 또 보냈어요. 명훈이가 말했어요. 뭐라고 써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명훈이 생각은 어때?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럼 답장하지 마라. 저는 단호했어요. 수진이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현우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할머니와 같은 생각이에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수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요?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반성은 본인이 하는 거고 용서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수진이가 출소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수진이가 해결할 문제죠. 현우도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우가 직접 싫다고 했어요. 수진이 친정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했어요. 한 번 속은 사람에게 또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혔어요. 아침에는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현우와 명훈이가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평화로워요. 현우가 말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야. 엄마가 있을 때는 항상 긴장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명훈이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정말 수진이가 없으니까 편해요. 당연하지. 거짓말쟁이와 같이 살면 편할 리 없지. 저희는 수진이 없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완전히 사라진 지 1년이요. 이제 저희 집안은 완전히 안정됐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할머니, 아침 드세요. 현우가 상을 차려줬어요. 이제 21살이 된 현우는 정말 의젓해졌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할머니가 저희를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평화는 없었을 거예요. 명훈이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이혼 절차 마무리됐어요. 그래? 수진이는 뭐라고 하더? 아무 말 안 했어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했어요. 잘 됐네. 저는 정말 시원했어요. 이제 수진이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된 거였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명훈아.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현우야, 고마워. 하지만 현우는 현우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도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기특한 손주였어요. 지수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요리 많이 늘었죠? 그래, 정말 잘해. 며느리감이야. 할머니, 아직 이르지 않아요? 사랑하면 빨라도 돼.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현우가 수줍게 웃었어요. 지수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수진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할머니, 김치 담그는 법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지수 현모양처 되겠네. 할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지수야, 넌 지수대로 하면 돼. 할머니 따라 하려고 하지 마. 지수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런 아이라면 현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출소했대요. 명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혹시 연락 올까 봐 걱정돼요. 연락 와도 받지 마라. 저는 단호했어요. 현우한테도 연락할 수 있잖아요. 현우도 알아서 할 거야. 정말로 며칠 후 수진이가 연락했어요. 하지만 현우가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와 만날 생각 없어요. 현우가 전화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반성했어. 반성은 엄마가 혼자 하세요. 저희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할머니와 아빠예요. 엄마는 이제 남이에요. 현우가 정말 단호했어요. 저는 현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진이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명훈이한테도 연락했지만 명훈이도 거절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명훈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불가능해. 내가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세상에 감옥이 왜 있겠어? 명훈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내가 스스로 버렸지. 어머니, 수진아, 우리는 이제 남이야. 다시 연락하지 마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수진아, 돌아가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어머니, 저 정말 달라졌어요. 사람은 쉽게 안 달라져. 특히 너 같은 사람은. 현우도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그만 가세요. 저희 괴롭히지 말고. 현우야, 엄마야. 엄마 자격을 잃으셨어요.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수진이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재혼했대요. 영숙이가 말해줬어요. 그래? 대구 사는 남자랑. 그 남자도 이혼한 사람이래. 잘 됐네. 저는 정말 시원했어요. 이제 수진이도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금자야, 수진이가 그 남자한테도 거짓말하고 있다더라. 무슨 거짓말? 자기가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숨기고 있대. 그럼 그 남자도 나중에 당하겠네.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현우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현우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현우와 지수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할머니, 저희 결혼할 거예요. 그래? 축하해. 할머니가 인정해 주시는 며느리와 결혼해서 행복해요. 지수도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수야, 우리 현우 잘 부탁해. 정말 완벽한 엔딩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현우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현우야, 할머니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현우가 할머니를 믿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명훈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명훈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오늘 현우 결혼식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저를 해치려다가 자신이 망가진 거였어요. 반면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역시 진실은 이기는구나. 지금도 저는 확신해요.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요. 현우와 지수가 신혼집에서 가끔 찾아와요. 명훈이도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고요. 수진이 없는 저희 가족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때로는 냉혹해져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가족을 지킬 때는요. 수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은 건 냉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을 지켜낸 할머니로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